안녕하십니까, 단테입니다. 리플 민코인 갠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 한국인 본부에서 주는 명인 상패를 받기 위해서 막 서두르다가 동영상도 잘못 올려서 다시 재업도 하고 막 그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한국에서 명인으로 인정받는 상패를 수령했습니다. 이 상패를 수령한 공적은 세계 최초로 유기규소이온액을 개발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유기규소이온액이 세포 생물학 분야의 새로운 세포막 수송체임을 밝혀내어 새롭게 밝혀진 세포막 수송체를 이용하여 100여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세포 내 기생충임을 밝혀내고 이에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밝혀낸 공적이 인정됨. 이 공적으로 명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또 한 발 내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몇 년 만에 꽃다발도 받아보고 상패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태생의 그 병원장의 가족인 러시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의 친인척분과 상담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아토피 치료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상호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제 솔로덱스 어플의 숫자 표기 방법과 각종 원장의 숫자 표기 방법의 문제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의 그 화폐의 그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중체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숫자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다루는 어떤 기관이 숫자를 명확하게 표기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실수죠. 그런데 이걸 아직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레저의 문제지 이거는 갠슬러 SEC 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솔로덱스 거래소의 문제이지 갠슬러 SEC 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갠슬러 SEC 재단은 리플 레저 생태계 속에서 탄생한 리플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이죠. 자, 노트북에서 솔로덱스 거래소에서 구매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어마운트에는 내가 구매하고 싶은 숫자의 SEC 코인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서가 문제인데 0.0000005260을 집어넣으면 저 위에 까만 바탕의 숫자인 5.2600 E-8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5826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오류인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58260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거래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0.0000005260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덱스 거래소에서의 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리미트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운트라고 하는 곳에는 내가 몇 개를 팔 것이냐라고 하는 숫자를 직접 적어 놓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25%, 50%, 75%, 100%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 지갑에 있는 그 코인의 숫자를 그렇게 뭉뚱그려서 팔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프라이스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0.0000005260을 집어넣으면 5.2600 E-8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가 안 되고 58,260으로 표기가 됩니다. 아주 황당한 숫자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게끔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더라도 그냥 선택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류는 솔로덱스 거래소에서도 수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솔로덱스 어플도 수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쁜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원장과 XRPL2 원장 직계표의 오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갑 주소 기억나십니까? 해커의 지갑 주소입니다. 해커의 지갑 주소인데 개별 원장에는 7736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773695가 되는데요. 저게 정상적인 끝자리까지 나온 숫자겠죠. 그런데 개별 원장에서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밑에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7736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L2 원장 직계표를 보면 거기는 773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452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는 반올림을 하고 어디는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원장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레저가 허술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오류를 갖다가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리플이 무슨 기술 개발이나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고 막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실질로는 회계, 특히 금융 쪽으로는 영 무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통일되어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덱스 거래소에서도 우리의 그 접속 환경을
빨리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9번 전자지갑의 퍼센테이지가 2.3%에서 2.25%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탑 10 홀더의 전자지갑 그 퍼센테이지 2.25로 나오는데 밑에는 2.24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그 반올림과 버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와 오늘 사이에 2,326억 개를 매각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지갑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개 이상의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6,460개, 다음에 5억 개 이상의 그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5,200개, 그리고 10억 개 이상의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4,415개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도대체 이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우리가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이거는 고래 동향이 아니고 전수조사 동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지갑 모두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1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오늘 12시 현재 매각이 일어난 지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고요. 맨 마지막 9번 전자지갑은 갠슬러 SEC 재단의 전자지갑이니까 8개의 지갑에서만 매각이 일어났고 나머지 지갑에서는 매수만 일어났을 뿐이지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갠슬러 SEC 재단이 매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매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매각 물량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코인스토어에서 거래가 돼서 그 물량만큼 다시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코인스토어에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서 갠슬러 SEC 재단이 그걸 다시 덱스 거래소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9번 전자지갑에서 메꿔주는 거고 나머지는 코인스토어에서 던지는 물량을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쩐지 그 물량이 계속 나온다 싶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코인스토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20일 하루 거래를 하고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당했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상증되면서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스토어에 있는 사람이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마인드가. 그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을 갠슬러 SEC 재단이 받아줘야 되는데 갠슬러 SEC 재단이 처음에는 소수점 이하 0.7개를 띄고 얘기하자면 6,000대까지는 받아줬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6,000대도 무리다 싶어서 지금 5,000대로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대까지는 받아주고 있고 5,000대 이하 4,000대로 떨어지면 다시 사고 다시 5,000대로 올라가면 그 코인스토어에서 던지는 매도 물량을 받아서 덱스 거래소에다가 집어던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덱스 거래소의 그 개미들은 오히려 팔지를 않고 있고요. 전체 한 6,000개의 지갑 중에서 이걸 팔고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 9명밖에 없었습니다. 둘, 넷,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덱스 거래소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코인스토어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덱스 겐슬러 SEC 재단이 사서 다시 그걸 갖다가 덱스 거래소에다가 재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계속 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코인스토어의 매도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올라가기 되게 어려운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이런 때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두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현재 7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9,458억 4,500만 개의 SEC 코인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었나요? 그러고 나머지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토탈 어드레스 숫자가 한 일주일 새에 난리를 치더니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2일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아까 제가 그 고래동향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스토어에서 매도되는 물량을 겐슬러 SEC 재단이 받아서 그걸 다시 덱스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인스토어의 가격이 안정돼야지만 전체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4시간 그래프인데요. 그 코인스토어의 가격은 아직도 약간 하향 쪽이고요. 뭐 1%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자와 팔자의 갭이 작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5월 22일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지금 사자는 4,600에 걸려 있고 팔자는 지금 4,900대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5,000에서 조금 무너졌죠. 저 정도는 뭐 한두 사람이 사자고 덤비면 후룩 올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5,000과 4,000 사이, 5,000과 6,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소화해줘서 그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면 그때서야 조금씩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지리한 횡보 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트위터에 보면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그 겐슬러 SEC 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300배에서 500배를 간다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100배를 간다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담백하게 그냥 소개를 하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하트 모양의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좋아한다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2개가 서로 순환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게시나 인용할 때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도와주는 거는 저기에 하트 모양을 눌러주고 또 내 트위터에 저걸 인용을 하거나 재게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게 커뮤니티가 해야 될 일이죠. 원래는 리플을 댓글을 막 마음 놓고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 넘쳐서 김치코인 아니냐, 스캠 아니냐, 러그풀 아니냐로 아주 학을 띄고 나니까 이 댓글을 열어놓지를 못하는가 봅니다. 아마 영원히 댓글을 못 달게 되는 그런 재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하여튼 한국의 그건 열정이냐 극성이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